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업에 대해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손님분이 계십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가 이것도 한번 방송 주제로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학자 집안의 학자가 나고 또 이렇게 뭐 범죄자 집안에 범죄자가 나느냐 그런 거 우리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업이라는 거는 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업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이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먼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 조상이 예를 들어서 영향이 나쁜 영향을 자손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손한테. 그러니까 선조가 좋은 영향을 자손에게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데 자손들 중에서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사주에 나옵니다. 그게 있는데 피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자손이 있을 수 있고, 좀 적게 받는 자손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조상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자손한테 좋은 걸 줘요. 좋은 거를 주는데 좋은 거를 그대로 크게 받는 자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좋은 거를 주긴 주는데 피해가고 받지 못하는 그런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사주에 다 나타납니다. 그 사주를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 그러면은 더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좋은 거를 말입니다. 좋은 거를 준다면 선조가 나쁜 거를 준다면 그거를 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 또 궁금하고, 또 이런 게 가업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주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조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가업이나 이런 자손들하고의 관계,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제 조상 공줄 또는 칠성줄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공줄하고 칠성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조상이 자손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조상이 뭐 이렇게 비명 행사했거나 조상들 중에 이제 뭐 객사를 했거나 뭐 아파서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좀 억울하게 죽었거나, 그러니까 아파도 자기 주변 정리 다 하고 가족들의 그 보살핌 속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엄청 뭐 심각하게 아팠거나 좀 응급한 상황에서 자기 정리를 못하고 뭔가 억울한 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상이 그렇게 죽은 경우, 또는 청춘조상이라 해가지고 젊을 때 이렇게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 못 해보고 죽은 그런 조상이 있을 때는 다 보면 좋지 않은 걸 봅니다. 좋지 않은 그런 조상들의 어떤 그런 사례가 좀 많을 때, 조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사례가 많거나 조상이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친척 다 포함됩니다. 그 조상하고. 그런 게 보이는 그런 집안에는 이 자손들의 사주 속에서 그런 게 뻗칩니다. 자손한테. 뻗치는데
주로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죠, 그죠? 안 좋은 일로 자손에게 뭔가를 뻗칠 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진짜 천도제라든가 조상을 위해서 기도 같은 거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거 천도제 가짜로 하는 데도 많으니까 속지는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손들이 어떻게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직접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물론 역술가도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손들 중에서도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 걸 타고난 자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인사주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당대에 바로 직계 조상쯤 되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도나 이런 걸 많이 했거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거나 하면 그 자손들이 좀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쁜 영향을.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뭔가 조심하고 살아야지. 내가 내 잘나서 산다, 막 자기 마음대로 자존심 세고 이렇게 살면은 그 조상으로부터 온 게 그대로 때려 맞기 때문에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든가 다치든가 막 그럴 수도 있고. 왜 이럴까 막 그러죠.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면 조상에서 뻗친다는 거를 절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딱 본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면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법 같은 거를 배우시고, 그리고 역술가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만약에 조상한테서 좋은 게 오잖아요. 조상이 참 덕을 많이 쌓고 그런 조상, 그런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자손들한테 그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잘 받아먹는 게 필요하고, 또는 그런 거를 좋은 거를 받는 입장이 됐더라도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히려 더 조상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랬으면은 자손 입장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하는 게 낫겠죠. 그게 바로 좋은 거를 받았을 때 기도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조상을 더 많이 이렇게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별게 아니라 그냥 천지신명 조상님께 감사하고 제사라도 잘 드리면 되고,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역술가의 도움도 받고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올 때도 조상으로부터 좋은 게 올 때도 더 많이 받고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게 오는데도 자기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주가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기도하고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은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학역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대에서 이렇게 내려받는 그런 것들 중에 가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조상 공줄이나 조상 칠성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가업으로 얘기를 제가 한번 옮겨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좋은 쪽의 얘기죠.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게 많이 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업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선친이 뭐 교육자였고 또 우리 친척들 중에 뭐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윗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선비 서당 선생님도 계셨고 뭐 이러면은 그 집안에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냥 학자의 길로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뭐 어떤 분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선대에서 조상님들이 뭔가 풀지 못한 거를 계속 이렇게 과업을 주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괴롭지만은 그런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건 확률적인 건데 어찌 보면 우리 DNA 속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DNA 속에 학자풍에 그런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내려받는 게 맞다. 내려받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미 자기 DNA 속에 그런 쪽에 이 워밍업이 되어 있고 스킬이 딱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전거 타는 걸 예를 들면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 본 사람보다는 자전거 많이 탄 그런 유전자가 딱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대를 딱 잡자마자 잘 탈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나 선대 쪽에 운동 선수가 좀 있고 그런 집안이면 운동을 잘해요. 그리고 운동의 어떤 그 기본 어떤 그 뭡니까 베이스가 다 타고납니다. 그런 사람. 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에 어떤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 선대가 있다거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예술가 집안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손들이 예술을 타고난 그런 거를 잘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는 조상들이 뭐 어떤 업으로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 좀 어두운 방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유전자 DNA 속에 우리가 이미 새겨져 있다고 보시고 그런 쪽으로 유리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자기 선대하고 이렇게 뭔가를 공유하고 DNA 수준에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림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족관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선대 분이 거제도에 태생이시고 이제 배를 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선대의 영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대에서 어떤 뻗치는 뭐 공줄이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고 단지 이제 그런 물과 친화적인 그런 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DNA 속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후손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더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어떤 무거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대가 학자풍이면 우리가 자손들이 학자의 길로 가면 잘 풀립니다. 돈도 잘 벌고 큰 문제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물리를 해가지고 뭐 배를 타셨다 그러면은 지금 후손이 수족관이나 이런 것도 이 사주팔자에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대하고 연관이 있고 그런 일을 하셨을 때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시면 더 잘 된다는 징조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기분은 좋은데 점점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뭔가 이렇게 선대 뭐 한을 풀려고 뭐 그런 거 하고 상관없고 오히려 선대의 그런 가업을 계승해 가지고 더 유리한 쪽으로 돈도 잘 벌고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쪽으로 가업으로 계승되는 게 많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도 교육자셨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윗대 우리 저기 선조님이나 조상님들 보면 이 지관이나 이런 쪽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무당 쪽으로 하신 분도 계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또 스님도 계셨습니다. 아주 큰 절에
주지스님으로 저희 고모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를 많이 이어받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또 한의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저의 이 철학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이 유전적으로 선친의 그런 우리 조상님의 어떤 그런 가업하고도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선대에서 뭔가 뭐 풀지 못한 거를 억울한 걸 푼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어떤 그 가업의 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DNA에 그런 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DNA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일이지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뭐 부정적으로 파고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제 말을 듣고 좀 해소가 되셨는데 이 가압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흘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살인자 집안에 살인자 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집안에 자살을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액막이라든가 털어내야죠. 그런 거는 안 좋은 기운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 좋다거나 안 좋은 건 아닌데 뭔가가 선대로부터 조상대로부터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로 우리에게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자손들한테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게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공줄, 치성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자손들이 더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선대를 풀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수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소탈이라 해가지고 선대를 모셨던 그 산소를 잘못 잡았다거나 자리를 잘못 잡았다거나 특히 이장을 잘못해가지고 뭐 물이나 바람이 새는 그런 구조로 잘못 변경을 했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한 털을 선대에게 어떤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팔아버린다든가 그렇게 자손들이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는 그걸 다 치유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대대로 좀 뻗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압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가압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대의 그 성향이나 그런 스타일, 직업, 적성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자손들과 공유가 되고 DNA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 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법관 집안에 법관이 납니다. 실제로 법조계에 있는 그런 집안은요 계속 법조인이 나와요. 그리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난다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DNA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뭐 의사 집안에서도 뭐 아주 그 전혀 다른 집안의 직업을 갖고 태어나는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100%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역학역술의 차원에서도 설명되어질 수가 있고 또 DNA로 보시는 게 더 어찌 보면 뭐 스마트한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가업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선친의 어떤 그 DNA를 본받아서 나도 좀 그런 쪽에 일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업을 얘기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싫은데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자손들의 생각이 더 짧다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친이나 그런 조상들의 어떤 자기 일이었고 그게 가업이었고 그런 게 이제 주된 그런 직업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선대나 조상들을 몫으로. 근데 이 자손들이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그거에 유리하다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적성이나 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후손들이 자기 다 돌아가신 선조들이고 조상들이고 선친이니까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미 끝난 조상들이고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친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가업 같은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일이 더 잘 풀리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 조상이나 선친 이런 조상님들 이런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싫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뒤늦게 한 20년 지나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선친의 가업을 지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그 길로 들어서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운동선수인데도 늦었는데도 운동 다시 시작해가지고 잘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선수로 활약은 못했지만 코치나 이런 걸로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왜 열리냐면은 그게 다 DNA 속에 있어서 그래요. 가업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업 같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길이라든가 자기 적성이 나오죠. 자기 적성이 나오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적성이 나오는데도 처음부터 그걸 무시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선친의 가업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싫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마음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쯤 선친의 그 가업 같은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지만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해보신다든가 적성이나 이런 끼를 발휘해 보시고 공부라도 해보시면은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충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그걸 인정하고 자기 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아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그때 저를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친의 가업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른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하셨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업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이도 지금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도 우리 선친의 꼭 가업이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선친들이 많이 하셨던 일들이 뭔가 그런 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앞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자녀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도 항상 그 가업이라든가 선친의 그런 주 업종이나 이런 게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 교육에 힘써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